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까 제가 더킹 영원의 군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더킹 영원의 군주가 주목을 받자 이 또 가수 정준일 씨와 정은채 씨와의 10년 전 불륜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정은채 씨가 더킹 영원의 군주의 이제 총리로 나오거든요. 참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불륜설이거든요. 뭐 주홍구 씨가 이거 너무 해도 한 게 아닌가라는데, 근데 일단 이 구조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10년 전 일이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응? 노래는 못하지만서 네가 왜 거기서 갑자기 소환이 돼? 이 소환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게임에 쓰던 용어예요. 내가 죽었어. 물약이 있으면은 탁 그래서 소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준일, 정은채 씨를 강제 소환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좀 이제 원래 제가 음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레코드를 한 500장 모을 정도로 뭐 음악에 대한 뭐 조회가 높다고 하면 좀 뭐라고 할까. 일단 방송반 출신이고 DJ도 했었고, 근데 어느 날 공부에 관심을 갖고 인생이 여러 번 쓴맛 단맛을 겪으면서 음악보다는 시사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정준일이란 가수가 좀 낯설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정준일 씨가 지난 2004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내게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해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지난 2008년 그룹 메이트로 데뷔했습니다. 사랑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2008년도에 뭐 했지? 그때 2007년 막 무죄 받고 결혼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데라서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솔로로 활동하며 첫눈 안아줘 등의 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채 씨는 지난 2010년 영화 초능력자로 데뷔했고요. 영화 무서운 이야기,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 영린, 안시성 등 물론 드라마 닥터 프로스트, 쏜도 게스트 등에 출연했고 현재는 더킹 영원의 군주에 출연 중인데, 그러니까 영원의 군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근데 좀 언론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위키트리에서 썼다고 했는데, 요게 왜 강제 소환이 되냐면 최근에는 이제 종이 신문이 광고 단가가 거의 없어요. 뭐 묶어서 방송이랑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세가 온라인 신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에 따라서 이게 광고 단가가 책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의 네티즌들이 들어왔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연예 쪽의 뉴스가 그래서 사실은 이 네이버에서도 실시간 검색어를 이 선거 기간 동안 2주 동안 없앤 게 뭐냐면은, 이게 네이버의 순위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걸 건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 회사의 사활과 관련되어 있고 광고 단가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은채 씨가 더킹 영원의 군주로 주목을 받자, 과거에 이 정준일과 정은채의 불륜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그 정준일이 전 부인 A 씨를 만나서 어렵게 이제 양가 허락을 받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 미혼 행세를 하면서 국내의 언론은 물론 팬들까지도 그가 기혼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팬 커뮤니티에 기혼남이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키스트 측에서는 얘기했던 게, 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소속사도 정은채 씨와 정준일 씨가 10년 전에 사귄 건 맞다. 근데 몰랐다, 유부남인지. 그래야지 이제 책임이 좀 덜해지겠죠. 근데 또 정준일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어? 그러니까 MI 뮤직에서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 일이고 사생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근데 10년이 지난 일이 다시 회자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정은채는 정준일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다. 기혼임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이거를 숨기게 되면은 정준일이 사기꾼이 되는 거고, 이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게 범죄가 형성되거든요. 이걸 피해 나가야 되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자기 소속 가수를 대변해 줘야죠. 근데 또 키스트에서는 이제 막 좋은 배역 더 발전이 되고 하는데, 갑자기 한 기자나 몇몇의 기자가 이걸 강제 소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마치 지금 10년 전인데 지금 일어난 것처럼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10년 전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손이 가게 돼 있거든요. 왜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권영찬 다 벗었다. 벗고 보니까 안경을 벗었어. 근데 제목에서 주는 암시는 뭐예요? 권영찬? 어디서 옷을 벗었나? 아니면 뭐 성인 영상물을 찍었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낚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정은채 씨 입장에서는 소속사 측에서는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사실은 배우의 이미지가 CF를 좌우하거든요. 정말 황후가 되려고 노력하고 정말 또 이렇게 현대적인 얼굴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은 CF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불륜설. 그러면 광고주들은 불륜설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내려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 방어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이 먹이 사슬이 촘촘하다라는 게, 뭐 기자분들도 뭐 처음에 쓰고 싶겠어요. 응? 근데 생각하고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요 언론사는 이걸 못 써요 원래는. 왜냐면 더킹 영원의 군주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워낙 드라마의 삼성전자고, 그리고 드라마계 여러 작품을, 유수의 작품 뭐 한번 다녀왔어요도 스튜디오 드래곤 거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을 수 있군요. 취재를 못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 쓰면은 조회수가 높지 않을까? 성공은 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두 사람을 10년 전으로 2020년인데 2010년으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그건 그분들의 자유고 저는 그냥 평론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뭐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정말 사랑은,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배우의 삶, 연예인의 삶인 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건 좀 10년 전의 거를 너무 강제 소환한, 좀 억지로 소환이라는 좀 의미가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정은채 씨가 또 다른, 뭐 물론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예전에도 일본 배우와 뭐 좀 썸씽이 있다고 기사는 떴어요. 근데 뭐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뭐 하더라라는 거. 이건 뭐냐면 본인들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연예인으로서 뜨면은 또 잘하면은 기득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되고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은채라는 배우가 많이 떴기 때문에 기자가 이렇게 강제 소환을 시키지. 그러니까 이미 현실은 벌어졌잖아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뭔가가 더 이상 좀 뭔가 파장이 멈추게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은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불륜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주위에 살다 보니까 제 문제가 아니라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랑은 정말 부지불식간이라서, 아무튼 내가 행복하려면은 상대방도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튼 사랑에도 책임을 지고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끝을 맺는 거, 왜냐면 이거 뒤집어지거든요. 또 넘어지거든요. 아무튼 제가 또 다음에 또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